견웁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6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모르는 사이 전립선을 자극하고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과일을 더 자주 섭취하면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과일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부 과일은 전립선의 염증을 일으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야 한다. 소변을 시작하거나 멈추기 어렵다.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간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전립선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과일들이 그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숨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과일이라 믿고 먹은 것이 오히려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정보를 알면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보호하고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는 과일 5가지와 그 대신 드시면 좋은 과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파인애플. 듣기만 해도 입안에 상큼한 침이 고이고 머릿속엔 여름 해변의 풍경이 떠오르죠. 달콤하고 시원한 그 맛은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의 남성이고 전립선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파인애플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많은 남성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식단을 바꾸고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자주 드시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 노력은 정말 훌륭합니다. 문제는 파인애플이 전립선에 의외로 자극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파인애플에는 천연 당분, 특히 과당 프럭토스이 많습니다. 이 과당은 체내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전립선처럼 민감한 조직에서는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장기적인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 BPH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의 당도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우리 몸은 결국 그 당을 설탕처럼 처리합니다. 그 결과 염증과 부종이 생기고 불편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일반적으로는 한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노년 남성에게는 오히려 골반 쪽 혈류를 증가시켜 전립선 염증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민감해져 있는 조직에 혈류가 몰리면 마치 작은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증상이 확 튈 수 있습니다. 셋째, 파인애플의 산도, 아시디티도 문제입니다. 입맛에는 상큼하지만 방광과 요대는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더 급해지고 자주 느껴지고 남김없이 비워지지 않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럼 파인애플은 무조건 끊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인애플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소량씩 가끔씩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나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잠시 파인애플을 쉬어보시고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신
블루베리나 배처럼 전립선에 자극이 적고 항산화가 풍부한 과일로 바꿔보세요. 그렇게만 해도 전립선이 훨씬 편안해지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이런 감귤류 과일들은 오래전부터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색감도 생기 넘치고 그 새콤한 맛은 하루의 기분까지 밝게 해주는 것 같죠. 어릴 적부터 아침엔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감기에 걸리면 레몬차를 마시며 면역력에 좋아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의 남성이고 이미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다면 이런 아침 루틴이 의외의 불편함을 만드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박사님, 저는 감기에 잘 안 걸리려고 오렌지를 자주 먹어요. 비타민 보충용으로 레몬도 자주 먹어요. 라고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정말 건강을 향한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과일들이 전립선에는 전혀 다른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귤류 과일은 기본적으로 산도가 매우 높습니다. 입맛에는 상큼하고 활력을 주지만 방광과 전립선에는 자극이 됩니다. 그 산성 성분이 요도와 방광 내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고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소변이 자주 마렵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지 않고 방광에 항상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밤에도 깊이 잠을 못 자고 자주 깨게 됩니다. 이렇게 불편함이 누적되면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감귤류 과일에는 천연 당분도 꽤 많습니다. 그 당분이 미세한 염증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전립선을 계속 자극하며 만성적인 비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오렌지를 영원히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씩 드시는 거, 물에 레몬을 살짝 넣어 상쾌함을 더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에 오렌지 2개씩 매일 드시는 습관이라면 밤에 자주 깨시거나 방광이 늘 불편하신 분들은 꼭 한번 멈춰보시고 몸의 변화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대신 더 부드러운 과일, 예를 들어 사과배, 블루베리 등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과일들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면서 산도도 낮아 전립선에 더 순하게 작용합니다. 어쩌면 그런 작은 변화가 요즘 화장실 덜 가네, 밤에 깊이 잘 잤네 하는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과일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마 오늘도 부엌에 한 송이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일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과일 섬, 바나나. 계속해서 함께 가보시죠. 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 간편하게 껍질만 까서 먹을 수 있는 편리함, 아침 공복에 혹은 오후 간식으로 어르신들께서 특히 자주 찾는 과일이죠. 그리고 바나나는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60세 이상 남성분들께서 바나나는 혈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몸에 참 좋지요 하면서 자주 챙겨 드십니다. 실제로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고 섬유질도 들어있어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바나나도 과하면 전립선에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로서 저는 전립선 때문에 밤마다 자주 깨요. 소변은 자주 마려운데 시원하게 안 나와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식단을 살펴보면 매일 바나나를 2개, 3개씩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첫째,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근육 기능에도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신장 기능이 예전만 못한 노년기에는 칼륨의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몸 안에 수분이 잘 빠지지 않고 골반 부위에 붓기나 압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이 이미 민감한 분들에게 더 큰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 바나나에는 식물성 스테롤, 플란트 스테롤스, 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에 이런 미세한 변화조차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바나나도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는 바나나를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 소화가 편하고 기분이 좋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여러 개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전립선이 조용히 불편해지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간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한동안 바나나 섭취를 줄여보고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대신 블루베리배 사과처럼 당도가 낮고 전립선에 순한 과일을 선택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 하나가 전립선 건강에 큰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과 자기 몸의 신호를 듣는 태도입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입니다. 자, 이제 바나나를 넘어 다음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여름 하면 떠오르는 대표 과일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수박.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는 여름의 상징이죠. 소풍 바비큐, 가족 나들이, 웃음과 햇살 속에 빠질 수 없는 그 붉고 달콤한 과일. 그런데 이 수박이 전립선이 이미 민감해진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께는 조용한 불편함을 안겨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수박을 물처럼 수분 보충을 해주는 건강한 과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박의 수분 함량은 90% 이상, 갈증 해소에도 좋고 맛도 있으니 일석이조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진 상태에서는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게 되고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이 계속해서 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박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마치 이미 가득 찬 컵에 또 물을 붓는 것처럼 방광과 전립선에 과도한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고 낮에도 소변이 급하게 마려우며 항상 남아있는 느낌에 집중이 어려워지고 삶의 리듬이 흐트러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박에도 자연적인 당분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 BPH를 앓고 있는 분들께 증상을 악화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박을 드시는 시간이 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취침 전 수분 섭취가 많아지면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수박을 완전히 끊으세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수박은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도 풍부한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언제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적당량만 드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수박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게 바로 밤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수박 대신 블루베리 복숭아 배처럼 당도와 수분 함량이 더 낮은 과일로 바꾸어 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 한 끼가 당신의 밤잠과 전립선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수박은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민감해진 전립선에게는 생각보다 큰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고 달콤하며 부엌 한 구석에 늘 놓여있는 과일. 하지만 이 과일도 전립선 건강에는 조용한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그 작고 통통한 알갱이 속에 담긴 달콤함과 시원함은 많은 분들께 가볍고 건강한 간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족 모임 때 TV를 보면서 혹은 산책 후에 한 알 두 알 집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손길을 비우게 되는 그런 과일이지요. 특히 많은 60세 이상 남성분들께서 포도는 항산화 성분도 많고 심장 건강에도 좋다더라 하시며 의식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을 기준으로 볼 때 포도도 조심히 접근해야 할 과일이라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일까요? 첫째, 포도는 크기에 비해 당분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포도 몇 알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지만 그 몇 알이 모이면 당분 섭취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당분은 몸속에서 미세한 염증을 조용히 키우는 요인이 되고 전립선처럼 이미 민감한 조직에서는 이런 염증이 증상 악화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포도에는 탄닌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방광벽이나 요로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져 있는 분들께는 이런 자극이 곧 더 잦은 소변, 더 강한 요해, 더 많은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포도를 드시고 나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되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면역력 약화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도 다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박사님, 포도도 이제 못 먹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를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량 낮 시간대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포도를 드신 날 유난히 밤에 자주 깨거나 소변이 더 불편했다면 일주일 정도 포도를 중단하고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포도 대신 블루베리, 딸기, 복숭아처럼
당분이 낮고 항산화는 풍부한 과일로 바꿔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전립선에 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태도.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5가지 과일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전립선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5가지 과일 그동안 무심코 건강식이라고 여겨왔던 과일들이 사실은 민감해진 전립선에 조용히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 조금은 놀라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걱정을 안기는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선물입니다.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끊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몸에 무엇을 주고 있는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죠.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길은 결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선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데 그걸 왜 줄여야 하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바꿔야 하나? 그런 의문 당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은 나이에 따라 바뀌고 있고 지금의 전립선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섬세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립선에게 필요한 건 과도한 자극이 아닌 부드럽고 안정적인 보호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도를 낮춘 과일을 선택해보세요. 산도가 낮고 자극이 덜한 과일을 골라보세요. 무엇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피곤함 자주 깨는 밤, 화장실 스트레스, 이 모든 게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립선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끄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어 오렌지를 블루베리로 바꾸는 것, 수박을 오전에만 드시는 것, 그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전립선의 평화와 수면의 질, 그리고 삶의 여유를 다시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내 몸을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있다 라는 자각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건강 관리를 시작하신 겁니다.